서울, 세계에서 집값 비싸기로 손꼽히는 도시 중 하나죠. 근데 참 이상해요. 임대료는 상대적으로 꽤 저렴하다는 겁니다. 아니, 집을 사는 건 이렇게 힘든데 빌리는 건 왜 상대적으로 괜찮을까요? 오늘 이 흥미로운 서울 주택 시장의 역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 질문에 대한 답이요. 이게 그냥 수요와 공급 같은 단순한 원리로 설명되지 않습니다. 우선 이 격차가 얼마나 극적인지 실제 데이터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.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.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세계 4위입니다. 런던이나 뉴욕보다도 비싸다는 거죠. 그런데 집을 빌리는 건 어떨까요? 순위가 무려 37위로 뚝 떨어집니다. 아니, 이게 말이 되나요? 이 엄청난 격차,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? 이 역설을 푸는 열쇠는요,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임대차 계약서 안에 있지 않습니다. 바로 한국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금융 시스템, 거기에 답이 숨어 있습니다. 자, 이제 그 시스템의 중심으로 들어가 보시죠. 네, 바로 전세입니다. 서울 주택시장 미스터리의 열쇠예요.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단순히 보증금 내고 사는 거, 그 이상입니다. 시장 전체를 움직이는 하나의 금융 시스템으로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전세의 핵심 개념은 아주 간단합니다. 매달 꼬박꼬박 월세를 내는 게 아니고요. 대신에 집값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큰 목돈, 이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맡기는 거죠. 그리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 돈 그대로 다 돌려받습니다. 그러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집주인한테 돈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그 이자 대신 집에 사는 셈인 거예요.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. 세입자는 월세 나갈 돈을 아껴서 저축을 할 수 있으니 좋죠. 그럼 집주인은요, 은행 가서 복잡하게 대출받을 필요 없이 아주 큰 돈을 이자 한 푼 안 내고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바로 이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구조가 오랫동안 전세 시스템을 지탱해온 핵심이었습니다. 그렇다면 이 독특한 제도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? 전세는요, 크게 두 가지의 매우 중요한 긍정적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. 첫째, 전세는 월세 시장의 완충장치였어요. 만약에 월세가 너무 오르면 사람들이 에이, 차라리 전세 살래 하고 옮겨가겠죠? 그러니까 월세 가격이 마냥 치솟는 걸 막아주는 일종의 브레이크 역할을 한 겁니다. 둘째는 주거서달이 역할. 이게 정말 중요했는데 월세를 안 내니까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내 집 마련에 종잣돈을 만들 수 있게 돕는 말 그대로 사다리가 되어준 거죠. 근데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. 아니, 집주인 입장에서는 매달 따박따박 현금이 들어오는 월세가 더 좋은 거 아닌가요? 왜 굳이 전세를 선호했을까요? 여기에는 아주 명확하고 현실적인 금융적 동기가 있었습니다. 핵심은 바로 이 숫자 53%입니다. 이게 뭐냐면 전세가율, 즉 집값 대비 전세금의 비율인데요.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. 집주인이 집값의 절반 이상을 이자 한 푼 없이 세입자에게 빌려서 집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. 자기 돈을 적게 들이고도 자산을 가질 수 있는 강력한 지렛대, 즉 레버리지 역할을 하는 거죠. 바로 이 높은 전세가율이 갭 투자를 가능하게 한 겁니다. 최소한의 자기 돈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서 나중에 집값이 오르기를 기대하는 투자 방식이죠. 하지만 바로 이 방식이 주택 가격을 과도하게 끌어올린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곧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. 자, 이제부터 이야기의 흐름이 바뀝니다. 정부가 과열된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면서 이 전세 시스템이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정부는 집값 급등의 주범으로 이 갭 투자를 지목했습니다. 그리고 이걸 억제하기 위해서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무겁게 매기고 대출을 꽉 조이는 등 아주 강력한 정책들을 시행했죠. 그런데 규제의 결과는 의도와는 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. 갭 투자가 어려워지자 집을 사서 전세를 놓으려는 사람들이 줄었고 결국 전세 공급 자체가 감소했죠. 그 결과는 결국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는 역설적인 상황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런 상황을 보면요,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말했던 샤워실의 바보라는 비유가 딱 떠오릅니다. 샤워기 온도를 맞추려고 뜨거운 물, 차가운 물을 급하게 막 틀다가
결국 물 온도만 엉망으로 만드는 사람처럼요. 복잡한 시장을 너무 급하게 바꾸려다 보니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고 시장의 혼란만 더 커졌다는 거죠. 네,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의 핵심, 궁극적인 역설은 바로 이겁니다.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좋은 의도로 시작한 규제가 오히려 전세라는 중요한 안전판을 없애버려서 결국 세입자들을 더 힘든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거죠. 좋은 의도를 가진 개입과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 사이에서 그 아슬아슬한 균형점을 찾는 것, 어쩌면 그게 우리에게 남겨진 가장 큰 숙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. 빠르게 변하는 시장, 정확한 정보가 경쟁력입니다. 지금 구독하고 콕부동산과 함께하세요. 부동산은 콕, 구독, 좋아요는 꼭.